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3월 초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500명 넘어선 걸? 사실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이미 일주일 이전에 감염이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를 지나고 있는데 예. 지금의 상황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확진자들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과정에서 네. 충분히 지역사회에서의 그 전파를 끊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이 완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음, 이 4,500명 수준의 환자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예. 문제는 이게 더 증폭이 돼서 더 커지는 유행이 될까 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그 행동 양식,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이런 대응 단계를 높였을 때 음.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예.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지금 타이밍을 놓쳤다, 늦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예. 단계별로 특히 1단계, 1.5단계는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기준도 완화가 되었고. 예. 근데 이런 과정이 2, 3주 동안 지속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올라갈 때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방역을 했어야 됐는데 예. 요 숫자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개인 방역을 강화하고 예.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해 달라라는 정도의 메시지만 주고 예. 실제 지역 사회에서는 전파를 끊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네. 기간 중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거리두기 예. 단계가 예. 어 결정이 상향의 결정이 너무 느리고 네. 그리고 완만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거리두기가 늦어져서 상황이 나빠지면 중대본과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던데 바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이전에 광화문이나 이태원 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역학적 특징을 잘 모르거나 예. 또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실제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허점을 파고들었다면 이번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예. 뭔가 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에 좀 부족한 그런 거리 단계의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네. 또 실제로 이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예.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집회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특정한 계기와 특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어쩌면 추적, 차단, 방역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조용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막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전부터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거리두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 조용한 전파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가 주로 증상이 바로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네. 아주 경미한 증상일 때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높아서 이때 감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전파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에서의 확산이 상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물리적 방어,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리두기 단계를 얼마나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결정하느냐가 이런 큰 유행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 주 초에는 꺾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그 발표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2단계 거리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2단계의 거리두기가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적용이 되고 이 2단계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국민분들이 잘 따라왔을 때 다음 주쯤부터 이 확진자의 발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보면은 예. 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반발도 많고 음. 또
또 이게 유행이 오래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나 감수성이 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실제로 완전히 잘 적응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5단계로 더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사실 거리두기를 5단계로 나누면서 이 가장 문제가 1.5, 2단계로 올리는 그 기준이 너무 완화가 돼 있어서 예. 이렇게 서서히 올려서는 이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끊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계를 올릴 때 2단계나 2.5단계로 강력하게 올리고 네. 그리고 충분히 전파가 끊어지면 좀 빠르게 이 단계를 내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확진자 수도 줄이고 예. 그리고 유행의 기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향은 빠르게, 하향은 그 완만히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때와 내릴 때를 좀 이원화해서 예.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한번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있던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지금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예. 그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단계를 결정할 때도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야. 실제로 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때는 상황이 나빠질 때인데 네. 이때는 굉장히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음. 굉장히 완만하고 느린 결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그 정부도 이런 경각심이나 이런 게 떨어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완만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지역사회 전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좀 갈라서 지금 기준을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3단계였던 걸 5단계로 지금 세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이 기준 설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네, 사실 코로나19가 유행을 시작을 해서 전파가 강하게 일어나고 또 광범위하게 일어날 때는 이 단계를 지키면서 퍼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보다 훨씬 빠르고 은밀하게 퍼져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올려야 할 때의 그 단계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처음에 3단계가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예, 단계를 올릴 때는 음. 3단계 정도가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고 내릴 예. 때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을 해서 신중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원화해야 된다 그러면 상향 단계와 하향 단계를 이원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혹시 그럼 관련 논의가 지금 혹시 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재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장 이제 급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며칠 뒤면 수능 아니겠습니까?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가장 지금 우선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결국은 이제 학교 방역입니다. 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 학교에서의 확진자 나오는 추세가 많이 퍼져나가게 되면 결국 수험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지역사회에서의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학교와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이나 또는 수험생들의 보호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에서의 그 확진자 발생이 나오는지에 대한 아주 면밀한 그런 관찰과 예. 그리고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때 네. 아주 빠른 선제적인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수능만 본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형 일정이 줄줄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뭐 면접도 있을 수가 있고 지필고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수능과 그 이후에 입시 때문에라도 예. 이전 단계인 지금 그리고 얼마 전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사실 수능 이후의 입시도 굉장히 더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모임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준비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시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혹시 발생을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대학 단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가천대 기일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